조선 후기 실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학이 왜 등장을 하느냐? 바로 조선 후기 양란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성리학이 원래 조선의 중심 학문이 성리학이잖아요. 성리학이 경직되면서 이 사회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라면서 등장했던 학문이 바로 실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학의 특징은 대충 여러분들이 감이 오시죠?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학은 크게 농업 중심의 개혁론과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농업 중심의 개혁론 같은 경우는 토지 제도 개혁과 자영농 육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유형원입니다. 균전론을 주장을 하는데요.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균등은 n분의 1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분배를 한다라는 거 한 가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한전론을 주장을 했는데요. 영업전, 팔 수 없는 영업전을 설정을 해놓고 그 밖의 토지만 매매, 즉 사고 파는 것을 허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 없는 최저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바로 한전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자영농들이 먹고 살 테니까요. 그러니까 내 땅이라고 할지라도 팔 수 없는 영업전 최소의 기준을 정해놨다라는 게 바로 한전론의 특징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물은요, 여러분들이 다 들어봐서 알 수 있는 정약용입니다. 여전제를 주장을 했는데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자료를 보면은 정약용의 여전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에는 여장을 두고 일여의 농토를 여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다스리고 같이 농사 짓게 하되 내 땅 구별이 없고, 말하자면은 공동 소유, 공동 경작의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자료를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여러분들 정약용이 굉장히 많은 책을 저술을 했죠. 뭐 대표적인 게 목민심서, 경세유표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을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북학파예요. 북학론을 강조했던 그런 학파다, 이런 뜻인데, 북학이 뭐죠? 그렇죠. 청나라의 우수한 문물을 배우자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상공업 진흥과 더불어서 청의 문물 수용을 주장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유수원이 있는데요. 산농공상의 직업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을 했고요. 홍대용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지구가 회전한다라는 지전설을 주장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양반전으로 많이 접했을 텐데, 박지원도 있죠. 수레와 배, 그다음에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요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이니까 당연히 공통적으로 상공업 진흥을 위한 방법을 제시를 했겠죠. 마지막으로 박제가 같은 경우는요, 북학의를 저술을 했고요. 똑같죠? 박지원처럼 수레와 배를 이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좀 독특한 게요, 소비를 촉진하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소비 좀 해라, 이런 말 지금까지 들어본 적 있나요?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는 주로 절약이 미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박제가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오른쪽에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재물을 비유하자면 샘과 같은 것이다. 우물물은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 버린다.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며, 찌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공장이 기술을 익히지 않게 되면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즉,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어질 것이다. 그거는 결국 상공업 진흥의 반대로 가는 길이니까 일단은 수요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를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박제가입니다. 자, 한편 국학도 같이 발달하게 되는데, 국학은 우리나라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국사 연구, 그다음 우리나라 땅, 지리 연구를 하게 되는데, 먼저 국사 연구에는 안정복이 있죠. 동사 강목을 저술을 했고요. 유득공 같은 경우는 발해고를 저술을 하면서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지리 분야에서는 이중환이 택리지를 저술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다 들어봐서 알만한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완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바로 대동여지도인데, 한번 보세요. 이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어 붙이면 전체 지도는
가로로 3.8m, 여러분 키보다 훨씬 크죠. 2배가 넘어갈 겁니다. 세로는 더 어마어마해요. 6.6m에 이른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2층 건물 정도의 높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실학과 국학을 정리했습니다.